계속하겠습니다. 사업자에 관련돼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자, 사업자의 정의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합니다. 사업자. 자, 일단 세 번 끊어야 됩니다.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영리 목적이고 불문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리 목적이고 불문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영리 법인은 물론이고 국가나 지자체 비영리 법인도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이런 사람들도 부가세 과세 의무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업상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는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계속 반복성을 띠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거다. 일시적으로 생긴 거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부가세를 과세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도사성이 생겨가지고 갖다 팔았어요. 농민은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 도사성이 갖다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일시적으로밖에 발생하지 않은 거라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지 계속 반복성을 띠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가세를 과세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사업자 등록을 안 해놓고 장사하니까 나는 사업성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계속 반복성을 띠면 사업성 있는 걸로 봐서 사업자 등록은 안 했지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시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하겠다. 공급시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라는 얘기는 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별도로 안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해도 사업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면 부가세를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반복성을 띠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건데 3번 이상이면 계속 하는 거야? 5번 이상이면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기준이 없어요. 칼로 무자르듯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얘기를 살펴보면 태양에 비추어 보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태양에 비추어 본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한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해서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해서 2회 이상 양도. 1회 이상에는 1회가 포함이 돼요. 2회 이상에는 2회가 포함이 돼요. 그럼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한개 과세기간에 1회 취득해서 2회를 판매했다고 말이 됩니까? 1회 취득했는데 2회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 전 과세기간에 취득한 게 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반복성을 띠는 걸로 보겠다. 네, 이런 예규들이 있습니다. 예규들이 3회부터 계속 반복성을 띈다. 10회부터 계속 반복성을 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인적, 물적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독립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과세하네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직장인들은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로용역을. 그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용역을 공급했으니까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독립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근로자들은 회사에 종속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또 물적 독립성은 어떤 건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농어가의 부업소득, 부업 규모다 그 얘기야. 그런 부업소득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가세를 과세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참고 삼아 보시죠. 자, 밑에 별표시에 보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농어가 부업이 있고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가 부업이 있어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가 부업을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민박 이런 거는 소득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독립성을 띠기 때문에 부가세는 과세가 돼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 이런 데 보면 호화 펜션을 한참 날렸죠. 농어촌 민박으로 허가받아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는 거죠. 그게 위장 결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농어촌 민박을 하려면 1년 이상을 거주한다든지 2년 이상을 거주한다든지 그 지역별로 그런 기준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농어촌 민박 허가를 받아가지고 막 수영장을 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초호화 펜션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했었죠. 아무튼 민박은 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부가세는 과세가 돼요. 독립성을 띠니까. 자, 괄호를 보내. 소득세가 과세되는 농어가 부업은 독립성을 띠니까 부가세도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는 축산, 공업품 제조 소득 이런 거는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된다. 근데 축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있어요. 부업 규모.
그럼 부업 규모를 어떻게 따질 건데? 축사, 소 키운다 이 얘기야. 두수를 가지고 따져. 소머리, 두수. 사람은 머리, 동물은 대가리죠. 그죠? 두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 가지고 요 정도 마리수는 부업 규모를 보자.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가세를 같이 과세 안 하겠다. 부업 규모는 그죠? 그 정도 보시죠.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재화의 공급과 영리의 공급은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었다.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인 지역으로 불문했고, 다시 방금 우리 사업자의 정의를 보면 사업업체 영리 요구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하는 것만 과세하는 국한시켜요. 그렇게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인 지역으로 불문하는 이유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 때문에 생산하는 나라에서 과세가 안 됐을 거니까 소비하는 나라에서 소비하는 사람이 사업자이든 비사업자이든 불문하고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사업장 마무리할게요. 사업장 조금 보다가 넘어갔거든요.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부터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이라 했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사업장이 이런 게 있었고 기타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이런 기준도 살펴봤었어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굳이 꼭 법에 정해진 사업장 아니더라도 추가로 내가 사업장으로 설치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다만 자판기 사업장은 안 돼요. 차고 뜯어주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사업장을 설치 안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주소 보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굳이 내가 사업장이 없어도 되는 업종이야. 그러면 집 주소를 그냥 사업장으로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이라든지 도매 같은 경우에 창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 주소가 사업장이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반려된다든지 아니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임시 사업장은 사업장을 보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뭐 백화점, 중저가 백화점이든 뭐 어디든 간에 가면은 백화점 입구 앞에 자판을 깔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등산용품 대전 이래가지고 뭐 K2 해갖고 막 이런 등산용품들 이제 매대에 이제 팔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느냐 그 얘기예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해야 되고 또 부가세 신고 납부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임시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거기서 발생된 매출은 안에 원래 사업장이 있겠죠. 거기 매출에 엎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같이 하게 돼요. 그럼 임시 사업장을 내면 설치 신고도 해야 되고 나중에 닫았다고 신고도 해야 돼요. 근데 임시 사업장 설치 기간이 10일이 안 되면 그런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대전 이런 거 보면 보통 막 10일 넘지 않아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부터 볼게요. 재화의 공급은 부가세를 과세한다. 그럼 재화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재화라고 한답니다. 세법에 정해놨어요. 그럼 재산적 가치는 도대체 뭔데? 경제적인 교환 가치가 있으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재화에는 물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권리라는 것도 재화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화권 이런 것들도 재화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어권, 광화권 이런 거. 근데 재화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재화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것들을 팔면 재화로 보지 않으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닐 거고 부가세를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데 수표, 상품권, 지분주권, 채무주권 이런 것들은 거래의 완결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재화로 보지 않아요. 즉 돈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돈으로. 그러면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가세를 과세 안 하겠다. 재화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그렇죠? 수표, 상품권, 지분주권, 채무주권 이런 거. 자,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특정 상품으로 교환하는 모바일 쿠폰 이런 거 돼 있죠. 그죠?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모바일 쿠폰 이런 것도 재화로 보지 않는다.
상품권의 일정으로 보면 돼요. 일정. 동그라미 3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있죠. 이런 것도 거래의 완결 수단이기 때문에 재화로 보지 않는다. 근데 참고 삼아 들어놓으세요. 이것도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게임머니 있죠. 게임머니.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뭐 게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게임머니는 또 재화로 봅니다. 재화로 봅니다. 기준이 조금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 재화의 공급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재화의 실질적 공급, 그리고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간주 공급,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법 조문이 그런 순서로 서술을 해갑니다. 그래서 재화의 실질적 공급, 재화의 실질적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화를 인도에 양도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가공 계약, 교환 계약. 그럼 여기까지가 계약상 원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법률상 원인이겠네. 경매, 수요, 현물 출자입니다. 됐죠? 이렇게 재화를 인도에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을 봐서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매매 계약 이런 건 뭔데? 아니, 현금 판매 계약, 할부 판매 계약, 장기 할부 판매 계약, 뭐 이런 계약들. 그죠? 그리고 가공 계약은 뭔데? 돈을 받고 가공해 주는 거야. 가공해 주는 거야. 근데 뭘 주의해야 되는데?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재화의 실질적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순수하게 가공만 해주는 거는 가공 용역을 제공해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용역의 공급. 그럼 여기는 왜 재화의 공급에 있는데 주요 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가 부담하면서 가공까지 같이 해주는 거. 이거는 재화의 공급을. 그럼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이든 용역의 공급이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니까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 결국엔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런 걸 보았다고 따지니까 나중에 공부할 텐데 공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공급 시기가 달라요. 공급 시기는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됩니다.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공급 시기보다 먼저 발급하거나 뒤늦게 발급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재화의 공급이냐 용역의 공급이냐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순수하게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가공까지 같이 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교환, 계약, 동종의 재화를 교환한다든지 2종 다른 재화를 교환한다든지 간에 교환은 다 재화의 공급입니다. 돈을 안 받고 교환했다 하더라도 돈을 받은 걸로 봐서 부가세를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경매. 경매는 재화의 공급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수용. 수용 아시죠? 깜빵에 가는 거 말고 내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길이 난다 하더라. 그래서 내 토지가 수용이 됐다. 그러면 대가로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농사밖에 지을 줄 모르니까 땅을 주세요 해가지고 다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대토라고 그러죠. 대신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수용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수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경매든 수용이든 재화의 공급이 맞아요. 다만 법에 따른 경매, 법에 따른 수용, 무슨 법 이런 것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법에 따른 경매나 수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이런 겁니다. 친구야, 우리 회사에 주주가 좀 되라. 뭐 어떻게 하면 주주가 될 수 있는데 돈만 주면 되지. 돈만. 그럼 친구한테 저는 돈을 받고 주식을 줄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제가 괜찮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제 아버지한테 저기 건물 증여받은 게 있다며. 그 건물을 주고 주식을 받아가라. 그럼 친구가 저한테 준 건 뭐예요? 건물을 줬죠? 재화의 공급이라 그 얘기. 이런 걸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현물로 출자했다. 출연과 출자는 다릅니다. 출연은 공짜로 준 걸 출연이라고 합니다. 출자,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란 얘기죠. 재화의 공급이 아니란 얘기는 부가세 포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란 얘기죠.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건데? 담보제공. 담보제공. 이 담보제공할 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형태가 있죠. 그죠? 동산에 설정하는 거 질권, 부동산에 설정하는 거 저당권.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친구 아닌데 어떻게 하면 돈 빌려줄래? 네가 갖고 있는 땅 있잖아. 그거 저당 담보 설정 좀 해줘. 그러면 저는 땅을 친구한테 담보 설정을 해주고 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돈을 빌려온다. 그러면 그 땅은 친구 땅입니까? 제 거잖아요. 친구가 소유권 주장하면 제가 찾아가겠죠. 그죠? 제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인데? 판 게 아니잖아. 판 게 아니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됐나요? 그럼 교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빌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그러면 판 거니까 재화의 공급이 맞습니다. 다만 토지의 공급은 안 되는 세예요. 건물이라면 재화의 공급이 맞습니다. 그 다음 사업의 포괄적 양도 넘어가고요. 조세의 물납. 조세의 물납이라는 얘기는 세금을 물건으로 낸다 그 얘기예요. 현 시점에서 세금을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제세 막 이런 세목들이 있었는데 법이 자꾸 개정이 되면서 상속세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상속세가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세의 물납 어떤 형태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건물 세 채를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상속으로. 돌아가시면서 넘겨준 거 상속입니다. 살아계시면서 넘겨준 거 증여입니다. 증여. 상속을 받았는데 건물 세 채를 받았는데 30억짜리 하나, 40억짜리 하나, 30억짜리 하나 이렇게 총 100억원치를 받았어요. 근데 상속세가 40억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저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팔아야 됩니까? 40억짜리 건물 팔아야 되겠죠? 아예 아닙니다.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상속세 신고 납부는 상속세는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예요. 상속 개시일은 사망 시점이에요. 사망. 그러면 40억짜리 건물 세금을 내기 위해서 6개월 내에 팔면 40억을 다 못 받아요. 급하게 받아서. 그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다른 건물을 또 팔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그럼 제 재산적 손해가 너무 크다고 얘기해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물건 값어치를 책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돈을 갚으면 다시 소득이 나한테 들어오겠죠. 아무튼 그렇게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 요것도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만약에 봐버리면 부가세를 또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가세를 또 내려면 내가 또 건물 또 팔아야 돼. 또 팔아야 돼. 그래서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겠다. 그렇죠? 수재, 화재, 도난, 파손, 감모성. 자, 예를 들어 창고에 재고가 1000만원치 있었는데 불타서 없어져버렸어요. 자, 이게 돈 받고 물건을 판 거예요? 아니죠.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 얘기. 도난. 해외에 수출했는데 해외에 배에 실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조니 뎁이 나타나 캐리비안 해적이 나타나가지고 훔쳐가 버렸어요. 훔쳐가. 그럼 저는 돈 받고 물건을 판 거예요? 아니죠.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렇죠? 자, 각종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받았다고. 내가 물건 판 적 있어? 없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기일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미안하다고 돈 받은 거지. 물건 내가 판 게 있냐? 아니요.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됐죠? 그렇죠? 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걸 포괄양수도라고 표현합니다.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만약에 제가 직장생활하다가 희망퇴직을 해요. 퇴직금 많이 챙겨준다 해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이제 100세 시대 준비해야 되는데 퇴직금 받은 걸 가지고 100세 때까지 깨물면서 살 거냐? 다 없죠. 그럼 주식에 투자할 거냐? 여기금도 주식 뭐 손해보는 마당에 제가 무슨 전문가라 가지고 돈을 넣겠어요.
이자 박아놓을 거냐? 제로금리 시대에? 그죠?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장사를 할 건데? 어떤 장사?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빵집을 할까? 강력분을 써야 되나? 중력분을 써야 되나? 그런 것도 모르는데. 치킨집을 할까? 치킨은 어디서 떼와야지? 염지가 어느 정도 된 걸 사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치킨집이 있는데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내가 저걸 통째로 인수해야 되겠다. 요게 포괄양수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포괄양도죠. 그죠? 통째로 그대로 인수하는 거예요. 통째로 그대로 인수하는 거예요. 즉 사장만 체인지 되는 거예요. 사장만 체인지. 사장만 체인지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데, 거기에 직원이 이미 있어요. 직원이 이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직원들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들은 잘라버리고 업체를 인수했다. 포괄양수도가 아닙니다. 그대로 인수해요. 이게 포괄양수도예요. 그러면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데, 만약에 공급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에 넘기랍니까? 10억에 넘겨야 돼. 10억에. 그럼 저는 11억을 줘야 돼. 부가세까지 줘야 되니까. 만약에 재화의 공급이 맞다면. 그러면 저는 11억을 주고 물건을 판 사람, 포괄 양도한 사람은 1억을 부가세로 납부할 거고, 저는 1억을 부가세 매입세로 공제를 받겠죠. 그죠? 근데 물건을 판 양도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0억만 주겠어요. 10억만. 11억이잖아. 10억만 주고, 막 사장님이 1억 내고, 사장님이 1억 돌려면 안 있어. 나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고, 이런 일들도. 그러면 뭐 한다고? 내고, 환급은 30일 내에 환급되잖아요. 일반 환급은 또 확정시급 때만 됩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 압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포괄양수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말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는 부가세 과세 문제가 없도록 하자. 그러면 10억만 주고받고 치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대로 인수해와야 돼. 그대로 인수. 그대로 인수. 직원들도 그대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업종도 그대로 갖고 가요. 치킨집이야. 근데 내가 인수하자마자 옷집으로 바꿨어. 안 돼.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옷집으로 바꾸는 건 상관없어. 그리고 업종 추가하는 것도 상관없어. 근데 변경하면 안 돼. 나중에 변경하는 건 괜찮아. 변경하는 건 그렇죠? 그 정도 보시죠. 자, 간주공급인데 간주공급은 얘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시죠.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면 30분 이상 되면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30분이 안 되게 끊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 때는 여러분들 반응이 어떤지 제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도 좀 빨라지고 진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도 어찌하겠어.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되면 대면 강의니까 그때 피드백을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 하시죠. 강의 누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